우리의 평생이 담긴 돈, 바로 은퇴 후의 삶을 책임질 퇴직금입니다. 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둘러싸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은퇴 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이 중요한 이야기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요한 지식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내주시는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퇴직금 일시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새로운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돈은 새로운 사업의 종잣돈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는 퇴직 시 받는 돈을 더 이상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이 돈은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연금의 형태로, 즉 매달 쪽에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세금 혜택을 포기한다면 IRP 계좌의 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소중한 노후 자산인 퇴직금이 창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지출 등으로 한순간에 소진되는 것을 막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연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 3개월만 일해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는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통해 이들을 제도 권한으로 포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기간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게 되니 유리하지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전체의 노후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큰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더욱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의 형태로 만들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자는 방안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바로 수익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회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직접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계약형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돈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93%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국가가 거대한 기금을 조성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어땠을까요?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연 17%에 육박합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민간시장에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계속 맡겨둬야 하는가? 차라리 국민연금처럼 모든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거대한 기금으로 만들고 국가가 설립한 전문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돛담배가 각자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보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4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처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에는 반대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사업을 해오던 은행, 보험, 증권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익률이 낮은 것이 꼭 우리 탓만은 아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현재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보수적인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TDF처럼 전문가가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상품의 경우 국민연금의 버금가는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금화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새로운 퇴직연금공단을 만들려면 당연히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 규정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의 돈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도맡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약간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적기금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를 유지하되 낮은 수익률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국가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인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단점이 뚜렷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일부 전문가나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담긴 돈, 바로 은퇴 후의 삶을 책임질 퇴직금입니다. 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둘러싸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은퇴 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이 중요한 이야기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요한 지식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내주시는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퇴직금 일시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새로운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돈은 새로운 사업의 종잣돈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는 퇴직 시 받는 돈을 더 이상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이 돈은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연금의 형태로, 즉 매달 쪽에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세금 혜택을 포기한다면 IRP 계좌의 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소중한 노후 자산인 퇴직금이 창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지출 등으로 한순간에 소진되는 것을 막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연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 3개월만 일해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는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통해 이들을 제도 권한으로 포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기간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게 되니 유리하지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전체의 노후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큰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더욱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의 형태로 만들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자는 방안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바로 수익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회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직접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계약형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돈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93%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국가가 거대한 기금을 조성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어땠을까요?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연 17%에 육박합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민간시장에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계속 맡겨둬야 하는가? 차라리 국민연금처럼 모든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거대한 기금으로 만들고 국가가 설립한 전문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돛담배가 각자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보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4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처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에는 반대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사업을 해오던 은행, 보험, 증권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익률이 낮은 것이 꼭 우리 탓만은 아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현재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보수적인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TDF처럼 전문가가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상품의 경우 국민연금의 버금가는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금화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새로운 퇴직연금공단을 만들려면 당연히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 규정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의 돈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도맡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약간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적기금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를 유지하되 낮은 수익률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국가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인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단점이 뚜렷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일부 전문가나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담긴 돈, 바로 은퇴 후의 삶을 책임질 퇴직금입니다. 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둘러싸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은퇴 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이 중요한 이야기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요한 지식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내주시는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퇴직금 일시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새로운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돈은 새로운 사업의 종잣돈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는 퇴직 시 받는 돈을 더 이상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이 돈은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연금의 형태로, 즉 매달 쪽에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세금 혜택을 포기한다면 IRP 계좌의 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소중한 노후 자산인 퇴직금이 창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지출 등으로 한순간에 소진되는 것을 막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연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 3개월만 일해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는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통해 이들을 제도 권한으로 포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기간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게 되니 유리하지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전체의 노후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큰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더욱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의 형태로 만들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자는 방안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바로 수익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회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직접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계약형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돈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93%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국가가 거대한 기금을 조성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어땠을까요?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연 8,
17%에 육박합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민간시장에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계속 맡겨둬야 하는가? 차라리 국민연금처럼 모든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거대한 기금으로 만들고 국가가 설립한 전문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돛담배가 각자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보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4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처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에는 반대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사업을 해오던 은행, 보험, 증권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익률이 낮은 것이 꼭 우리 탓만은 아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현재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보수적인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TDF처럼 전문가가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상품의 경우 국민연금의 버금가는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금화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새로운 퇴직연금공단을 만들려면 당연히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 규정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의 돈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도맡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약간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적기금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를 유지하되 낮은 수익률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국가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인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단점이 뚜렷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일부 전문가나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담긴 돈, 바로 은퇴 후의 삶을 책임질 퇴직금입니다. 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둘러싸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은퇴 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이 중요한 이야기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요한 지식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내주시는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퇴직금 일시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새로운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돈은 새로운 사업의 종잣돈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는 퇴직 시 받는 돈을 더 이상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이 돈은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연금의 형태로, 즉 매달 쪽에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세금 혜택을 포기한다면 IRP 계좌의 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소중한 노후 자산인 퇴직금이 창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지출 등으로 한순간에 소진되는 것을 막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연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 3개월만 일해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는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통해 이들을 제도 권한으로 포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기간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게 되니 유리하지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전체의 노후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큰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더욱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의 형태로 만들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자는 방안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바로 수익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회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직접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계약형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돈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93%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국가가 거대한 기금을 조성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어땠을까요?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연 17%에 육박합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민간 시장에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계속 맡겨둬야 하는가? 차라리 국민연금처럼 모든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거대한 기금으로 만들고 국가가 설립한 전문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돛담배가 각자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보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4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처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에는 반대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사업을 해오던 은행, 보험, 증권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익률이 낮은 것이 꼭 우리 탓만은 아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현재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보수적인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TDF처럼 전문가가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상품의 경우 국민연금의 버금가는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금화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새로운 퇴직연금공단을 만들려면 당연히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 규정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의 돈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도맡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약간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적기금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를 유지하되 낮은 수익률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국가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인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단점이 뚜렷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일부 전문가나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담긴 돈, 바로 은퇴 후의 삶을 책임질 퇴직금입니다. 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둘러싸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은퇴 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이 중요한 이야기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요한 지식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내주시는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퇴직금 일시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새로운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돈은 새로운 사업의 종잣돈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는 퇴직 시 받는 돈을 더 이상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이 돈은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연금의 형태로, 즉 매달 쪽에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세금 혜택을 포기한다면 IRP 계좌의 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소중한 노후 자산인 퇴직금이 창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지출 등으로 한순간에 소진되는 것을 막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연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 3개월만 일해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는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통해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기간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게 되니 유리하지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전체의 노후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큰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더욱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의 형태로 만들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자는 방안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바로 수익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회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직접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계약형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돈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93%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국가가 거대한 기금을 조성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어땠을까요?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연 17%에 육박합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민간 시장에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계속 맡겨둬야 하는가? 차라리 국민연금처럼 모든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거대한 기금으로 만들고 국가가 설립한 전문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돛담배가 각자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보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4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처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에는 반대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사업을 해오던 은행, 보험, 증권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익률이 낮은 것이 꼭 우리 탓만은 아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현재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보수적인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TDF처럼 전문가가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상품의 경우 국민연금의 버금가는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금화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새로운 퇴직연금공단을 만들려면 당연히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 규정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의 돈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도맡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약간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적기금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를 유지하되 낮은 수익률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국가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인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단점이 뚜렷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일부 전문가나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담긴 돈, 바로 은퇴 후의 삶을 책임질 퇴직금입니다. 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둘러싸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은퇴 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이 중요한 이야기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요한 지식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내주시는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퇴직금 일시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새로운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돈은 새로운 사업의 종잣돈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는 퇴직 시 받는 돈을 더 이상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이 돈은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연금의 형태로, 즉 매달 쪽에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세금 혜택을 포기한다면 IRP 계좌의 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소중한 노후 자산인 퇴직금이 창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지출 등으로 한순간에 소진되는 것을 막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연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 3개월만 일해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는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통해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기간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게 되니 유리하지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전체의 노후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큰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더욱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의 형태로 만들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자는 방안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바로 수익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회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직접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계약형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돈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93%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국가가 거대한 기금을 조성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어땠을까요?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연 17%에 육박합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민간 시장에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계속 맡겨둬야 하는가? 차라리 국민연금처럼 모든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거대한 기금으로 만들고 국가가 설립한 전문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돛담배가 각자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보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4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처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에는 반대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사업을 해오던 은행, 보험,
증권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익률이 낮은 것이 꼭 우리 탓만은 아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현재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보수적인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TDF처럼 전문가가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상품의 경우 국민연금의 버금가는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금화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새로운 퇴직연금공단을 만들려면 당연히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 규정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의 돈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도맡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약간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적기금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를 유지하되 낮은 수익률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국가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인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단점이 뚜렷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일부 전문가나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담긴 돈, 바로 은퇴 후의 삶을 책임질 퇴직금입니다. 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둘러싸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은퇴 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이 중요한 이야기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요한 지식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내주시는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퇴직금 일시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새로운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돈은 새로운 사업의 종잣돈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는 퇴직 시 받는 돈을 더 이상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이 돈은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연금의 형태로, 즉 매달 쪽에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세금 혜택을 포기한다면 IRP 계좌의 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소중한 노후 자산인 퇴직금이 창업 실패